오현규 선수에 이어서 양현준 선수가 셀틱의 공식적인 오퍼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조선의 단독 기사를 보면 오현규와 한솥밥, 강원의 양현준, 셀틱에서 거액의 공식 오퍼를 건넸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현재 셀틱이 양현준 영입을 위해서 강원에 정식 제안을 건넸다. 단순 영입 의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공식 오퍼다. 그리고 이정료 역시 K리그에서 직행하는 선수 중에 손에 꼽을 정도의 금액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의향서가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제안서가 있는데 의향서는 이 선수가 얼마냐 내지는 이 선수를 판매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공식적인 제안은 이제 구체적인 금액과 이정료를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양현준 선수의 상황은 셀틱이 의향서가 아니라 양현준을 영입하고 싶어서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제안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셀틱이 양현준을 원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 지금 강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양현준을 여름에 보낼 수가 없다. 왜냐면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팀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셀틱으로부터 양현준에 대한 영입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8경기에서 2무 6패로 부진하고 있고 강등권에 머물고 있는 팀의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름에는 양현준을 이적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강원의 순위를 보면 현재 수원 삼성의 바로 앞에 11위에 위치해 있고요. 승점이 12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많은 경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팀의 핵심 자원인 양현준을 지금 여름에는 보내기가 힘들다. 이러한 지금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수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 셀틱 이적을 허용하고 싶다. 이적료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아까 이제 그 스포츠존에서 나온 것도 이적료가 상당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나 팀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강원의 성적이 중위권 이상이었다면 양현준 이적을 허용했을 텐데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셀틱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양현준을 이적시킨 이후에 6개월 정도 다시 임대를 해서 겨울에 보내겠다는 입장도 전달을 했다. 그러나 셀틱은 이번 여름에 양현준을 영입하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양현준을 지금 당장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적을 시켜주는 대신 이적을 한 다음에 곧바로 다시 임대를 보내서 K리그가 끝나는 6개월 정도만 강원에서 뛰게 해달라 라는 제안을 오히려 셀틱에게 보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일에 셀틱에 더 이상 양현준의 이적 협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달을 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강원 입장은 일단 여름에는 어떤 이적료에도 보내지 않겠다. 다만 이적이 가능한 경우는 셀틱이 양현준을 영입하고 다시 강원에게 6개월 동안만 임대를 보내주는 조건으로는 이적을 허용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사실 지난 겨울에도 양현준을 원하는 팀들이 있었거든요. 뭐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등 여러 팀들이 나왔었고 페네르바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뭐 미국의 미네소타가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제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강원 대표이사였던 이영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강원이 지난 13년간 올린 이적료의 수익을 뛰어넘는 K리그 역사상 최고 이적료 오퍼가 왔는데 그래도 양현준이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유럽에 보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양현준을 어디로든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름에도 제안이 왔는데 여름에도 지금 보내지 않겠다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 왔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양현준이 이번에도 셀틱의 오퍼가 들어왔는데 강원의 사정을 그냥 이해하면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팀의 사정이 조금 좋지 않지만 그래도 유럽에 나가고 싶다는 열망을 표출할 것이냐, 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강원의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만 지금 스코틀랜드 현지에서도 양현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한국 축구 분석가인 로스 데이비스, 이분이 이제 K리그 선수들을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분의 보도에 따르면 셀틱이 K리그에서 또 다른 영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셀틱이 거래 초기 단계에서 오현규와 계약했다고 먼저 보도했던 매우 신뢰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알파 카이슬러, 이 사람도 이제 선수 분석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 분은 양현준이 강한 드리블러고 뛰어난 볼 운반자고 좋은 피니셔, 그리고 뛰어난 발놀림,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능력, 빠르고 창의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했었다 라면서, 이제 셀틱도 이제 한국 쪽에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스코틀랜드 쪽에서도 양현준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요. 일단 만약에 양현준이 셀틱으로 간다면 주전 경쟁도 약간은 괜찮은 상태이기도 해요. 현재 이 셀틱은 감독이 포스테코글루에서 로저스로 바뀐 상태입니다. 근데 이 로저스가 아마 4-3-3 내지는 4-2-3-1 전형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죠. 뭐 레스터 시티에서도 4-3-3이나 4-2-3-1을 자주 쓰는 감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의 성향이 좌우 윙포워들의 저돌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현재 이 셀틱의 좌우 측면 공격수들을 보면 조타나 마에다, 이 두 명의 선수가 주전이고, 여기에 더해서 하크 샤바노비치라는 선수가 백업, 그리고 아바다라는 선수가 또 백업 자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즌 셀틱이 너무 좋은 시즌을 보내다 보니까 조타나 마에다도 약간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다음 시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중에 한 명만 빠져도 양현준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요 백업 자원들과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틱도 지금 마에다나 조타가 나갈 것을 대비해서 윙포워드들의 영입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로저스 감독의 전술을 봐도 이 로저스 감독은 대표적으로 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을 중앙으로 밀집시켜서 최전방 공격수, 아마 다음 시즌에 후로아시도 이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오현규 선수가 주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전방 공격수까지 약간 내려와서 중앙에서 밀집한 전형을 만드는 게 로저스 감독이 좋아하는 전형이죠. 그래서 로저스 감독은 중앙 지역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볼 점유율을 높이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때 볼 점유율을 높이다가 상대 수비 또한 약간 중앙 지역으로 모여들 때 그 순간 중앙에 있었던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레스터 시티에서도 반스라던가 최전방 공격수였던 바디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중앙에 모여 있다가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 이러한 형태를 매우 좋아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틱의 공격수들을 보면 오현규, 마에다, 조타 모두 다 저돌적인 선수들이라서 약간 안쪽으로 모여들었다가 수비가 쏠리면 앞으로 뛰어나가는 이러한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선수들만 모여있고, 여기에 더해서 양현준 또한 이러한 플레이가 당연히 좋은 선수고, 특히나 양현준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강원이 이 최용수 감독 체제일 때 약간 수비적인 컨셉을 가져가다가 양현준의 빠른 돌파, 빠른 공간 침투, 이거 한 방으로 강원이 승점을 쌓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현준 선수가 뛰어나가는 움직임, 저돌적인 드리블, 이러한 것에는 K리그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저스 감독이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뛰어나가는 이러한 움직임에 양현준 선수가 분명 잘해줄 수 있는 선수고요. 심지어 양현준은 왼쪽, 오른쪽, 중앙, 세컨드 스트라이커까지 다 볼 수 있는 선수라서 이 선수의 범용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선 자원의 한 자리에 어디든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양현준 선수가 드리블 돌파뿐만 아니라 플레이메이킹에도 어느 정도 강점이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로저스 감독의 볼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 이 축구에도 꽤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일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나고 로저스라는 새로운 감독이 와서 셀틱을 재정비하는 상황에서 딱 좋거든요. 양현준 선수가 갔을 때 일단 로저스 감독이 처음부터 선수들을 다시 평가할 거기 때문에 양현준 선수가 다음 시즌에 셀틱의 주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해요. 심지어 지금 현재 셀틱의 주전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타나 마에다, 이런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는 셀틱을 떠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강원의 상황 때문에 양현준을 떠나보내지 않겠다, 이건 뭐 당연히 강원의 당연한 권리이긴 하지만 일단 양현준 선수의 셀틱행, 이것은 양현준 선수에게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오퍼가 들어온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